고등학교 학창 생활이 좀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저희 학원 선생님께서 막 해주시는 야 이거 다 인생에 지나가는 일이다 해주셨던 이러한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진짜 큰 힘이 돼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발음 이제 분명하게 해주고, 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시선이 이 카메라를 보게. 네. 안녕하세요. 2026년 마하고고 정상 김수현 S라이팅 출신의 수시 합격생들을 초대하여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오늘은 고려대 1명, 연세대 1명의 학생이 초대에 응해 주었습니다. 우선 대학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각자 이름, 출신 고등학교, 합격 대학과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초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에 합격한 26학번 김동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했고 이름은 권승현입니다. 연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고 연세대뿐만 아니고 연세대, 고려대, 서울교육대 등등에 합격하였습니다. 일단 합격했을 때 굉장히 막 기분 좋았을 텐데 예. 합격했을 때 합격 소식 들었을 때 누구한테 가장 먼저 알렸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이 합격 통보를 받는 당시에 서울에 누님과 함께 발레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그 당시 길거리 가다가 합격 통보가 나왔다 이런 소식을 듣고 와 이거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갔는데 합격을 해가지고 그날 내내 발레 공연에도 1도 집중을 못하고 부모님께 약간 얼어가지고 막 저 합격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연세대 합격 전날에 이제 성균관대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예비 번호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연세대 잘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 해서 좀 낙담했었는데, 그때 바로 이제 다음날에 합격 소식을 받자마자 진짜 뭐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이런 기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은 제가 그때 연세대가 그 당시에 조기 발표가 났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친구랑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게임하다가 뒤늦게 합격 소식을 알고 이제 친구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연세대 합격했다고 그렇게 소식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학습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영어, 수학, 그리고 국어과학, 사회 공부 비중을 어떻게 분배했었는지 각자 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영어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의 비중을 가장 낮게 두었던 것은 맞는 거고, 1, 3학년 때는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이 수학을 굉장히 중점을 둬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2학년 때는 이 과탐을 제가 3개를 들었다 보니까 과탐과 수학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국어 같은 경우는 내신을 위해서 특별하게 너무나도 많은 이 노력과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다가 뭔가 지루할 때쯤 계속해서 틈틈이 지문을 봄으로써 이 복습을 하고 또 시간을 내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국어 지문에 계속해서 열중해서 이 시간을 투자한 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능을 대비할 때는 제가 수능 체제를 맞췄기 때문에 이제 국어와 이제 물리학은 과감하게 버리고 수학, 영어, 지구과학, 중국어만 공부했기에 다른 친구들보다도 이 과탐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기에 지구과학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수학은 계속해서 학원을 이제 다녔기 때문에 수학에서도 안정적인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선 친구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는데요. 제 공부 시간의 절반 정도를 수학에만 몰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 암기 싸움보다는 사고력 싸움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력을 많이 증진시키려고 문제 시간을 최대한 많이 투자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고, 수학을 단순히 이제 문제풀이만 썼던 것이 아니고 수학의 절반은 좀 간이 테스트로 뭔가 시간 분배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다른 절반은 뭐 학원 숙제를 하거나 혹은 제가 평소에 어려워했던 유형의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면서 수학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뭔가 단어를 최대한 많이 아는 것이 좀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웬만한 시간을 단어 외우는 데 중점을 두고 그 외에 한 30분 정도만 이제 학원 숙제를 하거나 지문을 간간히 보는 등을 통해서 좀 암기 위주로, 수학과는 반대로 암기 위주로 좀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출판사의 자습서를 좀 보면서 그 출판사의 관점들을 좀 최대한 많이 암기하고
그 관점대로 뭔가 문제를 풀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고요. 다른 사회나 과학 같은 것들은 대부분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그냥 암기에만 최대한 시간을 투자했고, 간혹 가다가 이제 계산을 좀 많이 요구하는 단원들이 나오는데, 그런 단원들은 마찬가지로 수학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시간 분배에 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등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일단 뭐 각자 공부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근데 공통점은 역시 수학, 영어, 국어 이게 메인 과목인 건 확실하니까. 그리고 두 학생이 한 친구는 이과, 한 친구는 문과니까 수학 비중이 1, 2, 3학년 때 좀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문과학과 공부 특성이 조금 다른 건 보이네요. 네. 다음으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후배들한테 조금 필요한 내용인데, 각각 학교, 고등학교에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이나 아니면 시험 대비 때 특별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요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기만의 학습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학습 전략. 그런 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국어는 초월고의 국어 내신은 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짚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결국 시험 문제 힌트는 수업 시간에 간간히 주시거든요. 이것을 계속해서 복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혼자서 이 복습하는 것이 살짝 힘들겠다 싶으면은 어떤 학원이든 과외든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는 게 무조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학습이 진짜 중요하다. 그렇게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이 이해도를 높인다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 초월고의 내신에서는 어려움 없이 고난도 문항도 풀어낼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이 평소에 쌓아두고 이 열심히 했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학 수업의 경우 교과서 문제만 풀어주시기 때문에 이 교과서 문제로는 이 시험에 나오는 이 고난도 문항들을 풀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을 방학부터 꾸준하게 이 1등급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고득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학원을 다니면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했고, 어떤 식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그 후 계속해서 특강을 듣고 이 방학에 나와서 선생님과 질문이 있다면은 특별히 선생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이제 1대1로 이제 맞춤 수업 해주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충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수학에서도 어느 정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초월고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의고사식의 영어와는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의고사에서는 순서, 빈칸, 또 뭐 제목 문제 등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초월고의 경우 이 순서, 제목, 뭐 순서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에 속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어휘와 문법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같은 경우 이제 순수 영어 실력이 좋지 않다면은 이 어휘 문제와 문법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문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변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순수 어휘량이 좋지 않다면은 고득점을 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계속 중3 때부터 고1 때까지 학원에서 반복적으로 시켰던 이 어휘 학습 덕분에 고3 때까지도 계속해서 충분한 어휘량을 구사할 수 있었고, 문법 또한 이 문법에서 큰 어려움 없이 모든 문항들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지문도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과탐의 경우 저는 방학부터 이 개념을 계속 한 바퀴 돌리고 이 기출들을, 또 모의고사 기출들을 양치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월고의 내신의 경우 아무리 이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는 기출에서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출과를 계속해서 풀어내고, 기출 변형 문제가 있다면 기출 변형도 풀어냄으로써 이 기출과 친해지면은 내신 또한 이제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학교와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물이나 혹은 판서 내용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유독 기억났던 게 특히 영어 시간에 엄청 강조해서 가르쳤던 영어 문법이 있었는데, 그게 후에 기말고사 킬러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뭔가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물이나 판서 내용을 일단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 완전히 그냥 학교 내용을 도외시하고 그냥 관련 문제집만 풀거나 이런 학습법은 좀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 프린트물과 학교 판서들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습득한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문제를 푸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 지문에서 나왔던
학교에서 굳이 이제 찝어줬던 이제 문법들을 충분히 기억해뒀다가 후에 이제 학원에 가서 영어 선생님한테 이제 이 문법을 학교에서 특히 강조해 주셨는데 선생님께서 좀 더 확장돼서 혹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요청을 드리면서 그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본 문법들을 이제 학원에서 충분히 습득한 후에 이제 시험장에 와서 시험을 치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학생들 내신 대비 전략을 들어봤는데 이 학생들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도 그렇고 같은 마음인 게 우리나라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성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학원의 도움을 받는다. 저는 이거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 이것을 뭐 필요악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승현 학생이 얘기했듯이 내신이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을 중요시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느 부분을 가르칠 때 꼭 그 부분만을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장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있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특정 부분을 강조했다. 그러면은 학원 선생님이랑 소통을 하고 학원 선생님이 그 부분을 확장해 주시고 이러면서 더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여쭐 게 학생들이 분명히 나름대로의 공부 비법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이 부분을 각자 좀 공유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먼저 이 계획을 세우고 막 플래너 작성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저는 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운영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지문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문을 읽고 이 다음 내용이 계속 기억이 나고 이 지문의 중요 파트들이 무엇이었는지 다 기억이 난다면은 계속해서 복습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제가 아직 숙지가 덜 된 지문들을 계속 공부함으로써 모든 지문들이 결국엔 다 제 것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문들이 완벽하게 숙지될 수 있는 상태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시작할 때 이 지문만큼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 될 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획을 이렇게 조금씩 세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세우고 바로 저희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행을 해냈고 수학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제가 큰 코 약간 다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학원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저는 이 유형을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해서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약간 꼼수를 줬더니 다른 친구는 아니다 나는 계속 하겠다 했던 친구는 고득점을 했지만 저는 그 단원에 있어서 그 문제를 약간 실수로 틀린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는 꼼수를 부리기보다는 정석대로 계속해서 꾸준히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추가적으로 과탐은 양치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특히 물리학이 저희 학교에서 1등급이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1등급이 들기 위해서 방학 때부터 기출을 계속 돌렸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출을 역학 부분을 거의 5바퀴, 6바퀴 돌렸을 정도로 거의 한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였지 풀이 방법이 바로바로 생각났을 정도로 그거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풀었더니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2등급 커트라인이 60점이었는데 95점을 받는 쾌거를 거둬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말씀드리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는 일단은 수학 제외 대부분의 과목은 이제 시험 기간 한 달 전부터 좀 계획을 했거든요. 좀 일주일에 이 부분 몇 시간은 국어, 몇 시간은 영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딱히 시험 기간, 비시험 기간 이런 걸 두지 않고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수학이 일단 벼락치기가 안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게 시험 기간이면 딱 몰빵적으로 한다고 이게 잘 나오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수학은 시험 기간 구분 없이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제 수학 공부 방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가 좀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는 케이스였어요. 이게 수학이라는 게 진짜 완전 최상위권 애들 아니면 이제 모든 문제를 다 맞힐 수 없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버릴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좀 풀 문제는 확실하게 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잘 못해가지고 일단은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 배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문제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만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만 확실히 연습하고 고민해서 그래도 고민함으로써 뭔가 1등급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암기 과목, 영어 같은 거는 다른 암기 과목인데 저는 암기 과목이라고 해서 딱히 외우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외우려고 딱 노력하고 이제
막 집중하게 되면 잘 안 외워집니다. 그리고 쉽게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그냥 엄청 봤어요. 한 10회독, 20회독 하면서 계속 그냥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거든요. 영어 같은 것도 그랬어요. 지문이 한 20지문 정도 됐는데 저는 20지문의 내용을 전부 다 외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20지문을 한 10번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영어 지문을 외우면서 좀 영어의 지문의 내용을 좀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문법 같은 것도 이제 물론 학교에서 많이 찝어주는 문법도 있지만 이제 학교에서 찝어주지 않아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저는 대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스스로 지문을 좀 분석하면서 이런 문법이 있었네? 이런 문법 뭔가 나올만 할 것 같은데? 이러면 바로 그냥 영어 선생님한테 질문해가지고 선생님 이런 문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좀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 같은 거는 좀 어느 정도 주관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좀 애매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국어 시중에 떠도는 그런 문제들을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자습서의 관점을 많이 외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시중에 떠도는 문제들은 좀 별로인 문제들이 많아요. 좀 너무 주관적인 영역도 많고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요구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시험 가서 더 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문제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자습서 관점이나 혹은 교과서 관점 같은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좀 애매한 게 있다 싶으면 어쨌든 시험 문제는 국어 선생님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한테 충분히 많은 질문을 하면서 좀 최대한 그런 국어 과목에 대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나 과학도 마찬가지로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그냥 엄청 많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굳이 따로 외우려고 막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20회독, 10회독 하면서 최대한 많이 보면서 외우려고 했고, 이제 문제풀이를 좀 요구하는 그런 단원들은 그냥 관련된 유형들을 충분히 연습해 보거나 혹은 학교에서 또 프린터를 줘요. 좀 시험에 나올 만한 유형들을. 그런 유형들 집중적으로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풀어보고 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중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제가 수학 선생이니까 수학 관련해서 얘기가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학생들이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하는 동관이 학생이 얘기했던 수학은 방심하면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부분, 그게 너무 공감됐고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이 봤으니까. 또 하나는 승현이가 얘기했던 평상시 실력대로 가야 된다. 단기 벼락치기가 안 되는 과목.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저 말이 너무 공감되는 게, 하루만 문제풀이를 안 하고 좀 쉬어도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거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느낄 텐데,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최소한 5분이라도 한두 문제라도 풀어보라고 저는 권유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시험 대비 기간 들어가면 되게 힘드니까. 그렇죠. 벼락치기만 가지고 이제 안 되는 과목들. 근데 사실 이건 비단 수학뿐만이 아니죠. 고등학교 올라오면 모든 과목들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시험 대비 한 달 들어가는 거지. 그쵸. 아까 승현이가 얘기했던 다른 과목들 한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평상시에 복습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한 달 전에 마무리 들어가는 거지.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좋은 결과 안 나오는 건 다 알 거예요. 맞죠? 그쵸. 그래서 평상시 학습량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 저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고 싶네요. 근데 뭐 학습 비법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는데, 사실은 학습 비법에 대해서 비법이라 그렇게 아니라 자기 학습법하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그걸 빠르게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옆에 학생들은 실행을 되게 꾸준하게 잘해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거고, 네, 앞으로 이제 후배들도 실행을 해서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후배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성적이 다 잘 나오지만 잘 나오는 과정에서도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 어려운 과목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국어, 영어, 사회, 한국사 등 이러한 흔히 말해 문과 과목들은 이 반복 학습이 진짜 답인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람은 이게 첫인상이 안 좋더라도 약간 계속 보다 보면 정이 들기 마련인 것처럼, 이 정말로 이 해당 지문이 처음 막 보자마자 이거 완벽하게 학습해야겠다, 아까 승현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완벽하게 외워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좀 보다가 오늘 이게 좀 안 읽히네? 하면 내일 보고 또 안 읽히네? 내일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약간 정이 들고 막 갑자기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반복 학습, 계속 꾸준하게 복습을 해주는 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달 전부터 반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시험 때까지는 결국에는 이게 친숙해지고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사나 통합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해냈고 했는데 이제 과탐과 수학 같은 과목 같은 경우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어느 정도 재능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친구들은 막 이걸 한 번 보더라도 막 빠르게 학습한 친구들도 있는데 어느 친구들은 이게 바로바로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약간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학원이나 따로 이 보충 수업들을 찾아서 듣는 것이 저는 효과적으로 이 어려운 과목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화학을 엄청 어려워했었는데 이게 물론 과목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저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광주고의 대부분 전교권 애들이 화학을 수강했거든요. 근데 또 수강생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1등급 비율이 3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과목 자체도 어려운데 이렇게 잘하는 애들도 다 화학을 수강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평소에 공부한 대로 나와도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등급 받기가. 그래서 근데도 저는 이제 포기하진 않았고 이제 일단은 그 다른 전교권 애들은 좀 머리가 좀 많이 비상한 애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따로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문제를 오면 이거 이렇게 푸는 거보다 이렇게 딱 떠올렸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머리라도 나쁘면 학교 수업이라도 열심히 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 프린트를 엄청 분석했어요. 프린트를 분석해서 이런 유형들 예전에 모의고사나 이런 데 좀 있지 않을까? 아니면 혹은 내가 풀던 자습서에 이런 유형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했고 또 화학 같은 거는 얼마나 많이 효율적으로 계산을 빨리 하냐 이게 관건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저는 다양한 강의를 참고했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참고해서 뭔가 저만의 효율적인 그런 그 문제 풀이법을 만들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곤 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어려운 과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평소에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가 좀 생각이 났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그래요. 남들이 1시간에서 끝날 거 나는 2시간 해야 된다, 3시간 해야 된다. 그렇다면 2시간 하고 3시간 해라. 2시간을 하고 3시간을 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과정이 있어야 남들만큼 잘해줄 수 있다.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강조하거든요. 지금 두 학생 얘기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인 것 같고 특히 승현 학생 이제 화학 때문에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방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가 이 과목이 내가 부족하다 약하다 라고 판단되면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고생 많이들 하셨고 제가 이제 물어볼 건 학생들이 3년 동안 학교 공부랑 학원 공부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힘든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때 각자 어떻게 극복했었는지 요걸 팁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물론 학교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이 많고 했지만 결국에는 학교한 후에 이제 다들 이제 자기 학원을 향하고 다 집을 가든 아니면 독서실을 가든 이런 식으로 다 뿔뿔 흩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남는 거는 약간 학원에 같이 다니는 약간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약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이제 인생도 나누고 뭐 연애사, 뭐 친구사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적당한 이러한 토크를 함으로써 이런 스트레스를 살짝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서 뭐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도 약간 저의 상황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완벽하게 공감을 해주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건 난데 부모님께서는 물론 마음적으로는 이제 공감해 주시지만 이 상황 자체는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기는 솔직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도 저랑 똑같은 이 입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생을 한탄을 하면 서로 응원해주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동병상이한. 예. 저는 좀 앞에 친구와 좀 반대되는 케이스인데요. 저와 흔히 말하는 친구를 좀 잘못 사귀었습니다. 1학년 때 이게 처음으로 사귄 친구들이 완전 공부를 안 하는 이였어요. 완전 그냥 학교 시험이나 혹은 뭐 대학 같은 거 아예 관심 없고 그냥 시험 기간이든 시험 기간은 그냥 시험 보는 날은 빨리 끝난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대학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시험 기간에는 애들이랑 막 PC방도 가고 막 운동도 하고 이러고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시험 기간만 되면 걔네들은 맨날 평소처럼 PC방 가는데 저만 혼자 이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뭔가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것 때문에 좀 더 불안해가지고 더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몸을 좀 많이 혹사시키곤 했는데 그래가지고 번아웃이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대로 안 되겠다. 왜냐면 번아웃 한 번 오면 저는 좀 심하게 올 때는 진짜 일주일 동안 공부에 손을 못 했거든요. 그냥 완전 생각 없이 애들이랑 놀고 이런 경험도 있어서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완전 쉬도록 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공부에 손 떼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거나 아니면 혼자 좀 침대에서 쉬거나 이런 휴식 시간을 가짐으로써 어느 정도 번아웃을 좀 조절하려고 노력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번아웃이 왔다. 이러면 그냥 그날은 좀 평소 공부량의 반 정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 친구랑 놀거나 쉬거나 이런 식으로 좀 어려움들을 많이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거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았네요. 네, 그죠. 승현이 같은 경우는. 근데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가 아니라 나랑 가는 길이 다른 친구들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래 집단에서 움직이는 게 비슷한 성향들끼리 움직이는데 승현이 같은 경우는 또래 집단에서 혼자만 이렇게 툭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 목표가 있으니까 본인 의지대로 가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죠. 네, 뭐 번아웃은 사람 누구한테나 오는 거기 때문에 안 올 수 없어요. 절대 안 올 수는 없어요. 번아웃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중요한데 승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그래도 조금은 잘 극복해 온 것 같아요. 초반에 좀 많이 사실 초반에 힘들었던 건 나도 좀 많이 알고 많이 봤고 그냥 하고 나서 수업 듣는 데 멍할 때 그때가 번아웃인 건 나도 알고 있으니까 네. 그때 과제를 안 해와도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율을 좀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뭐 학교 공부하고 학원 공부 병행하는 건 쉽지 않은데 뭐 잘 극복해 온 것 같고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학습 관련해서 학원 다니면서 되게 중학생들 열심히 했는데 구체적으로 학원에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수학과 영어 학원을 다녔었는데 이제 수학의 경우 이 교과서 위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계속해서 교과서 변형 문제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정말 들고 계셨기 때문에 뭘 쳐다봐요? 계속해서 그거를 품으로써 교과서 문제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었고 또한 이제 고난도 유형들을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 고난도 특강 이 특강을 들음으로써 고난도 모의고사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 수 있었고 또 필요할 때는 선생님들께서도 추가적으로 프린터를 계속해서 주심으로써 진짜 쉴 틈 없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라 이게 그때는 정말 선생님들이 살짝 미웠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지금 순간이었던 것 같고 영어의 경우 또 추가적으로 수학은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생님들께서 주말에 특별히 나와주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나와서 해라 뭐 궁금하면은 나온 친구들 모아가지고 1대1로 계속해서 막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궁금할 때마다 나가서 이게 수업을 받았던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영어의 경우는 이 중3 때부터 매일매일 거의 그 하이퍼 2000 책인가? 영단어 책을 막 80개씩인가 100개씩을 막 외우게 시켰거든요. 그때 정말 영어 선생님들이 미웠어요. 진짜 미웠는데 지금 고1, 2, 3학년 이 통틀어서 그때 외워놨던 단어들이 진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영단어 외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그거 쉬운 걸 알고 저희는 그 영단어 외우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학원을 계속 다님으로써 영단어를 꾸준히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3 때부터 고1 때까지 그 겨울방학 동안 외웠던 영단어가 진짜 큰 도움이 되었고 그때 배웠던 문법들이 고3 때까지 가서 진짜
영어 지문을 읽는데 그때 문법과 어휘량으로 약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은 원래 그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강제력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쵸. 네, 왜냐하면 편하게 쉽게 공부를 잘하고 싶다. 네. 사실 그런 방법은 없거든요. 네, 뭐 계속 수학 저 쳐다보면서 양이 많았다 이런데 선생님들이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좋은 결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니까. 근데 실력이 그만큼 못 따라온다. 그럼 그만큼 양을 줘도 소화를 못 하잖아요.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주는 그쵸. 거예요. 네. 승현 학생. 저는 일단 저도 수학이랑 영어를 다녔었는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건 바로 질문을 할 수 있다였습니다.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독학을 하게 되면 물론 개념 강의 같은 거는 뭐 훌륭한 강의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익힐 수 있는데 이제 개념 강의 도중에 좀 이해가 안 됐던 거 혹은 문제를 풀면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아예 못 풀겠던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질문할 수 없다는 좀 많이 안 좋은 디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학원 다니면서 이제 많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수학학원 다니면서 이제 거의 매일 한 번씩 이제 우리 김호 팀장님께 좀 카톡으로 질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질문해서 뭔가 이러다가 찍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제 인생 갈린 거니까 그냥 계속 신경 안 써서 질문을 했는데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답변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 뭐 선생님께서 좀 바쁘셨다면 그 다음 수업 때 다시 질문함으로써 이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질문을 해서 제가 몰랐던 개념이나 혹은 몰랐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학원에서 아주 훌륭한 양질의 자료들을 제공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3학년 때는 좀 모종의 이유로 학원을 잠깐 끊었었는데 그때 이제 영어를 이제 혼자서 이제 준비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큰 어려웠던 게 바로 공부할 자료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날 모의고사 변형을 시켜서 이제 그 해 연도에 모의고사를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하곤 하는데 이제 이 변형 문제라든가 혹은 관련된 자료들이 이게 시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혹은 있다 하더라도 좀 그냥 퀄리티가 많이 낮은 그런 자료들이 많았는데 이제 저가 1, 2학년 때는 이제 학원에서 그런 감사함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좋은 자료들을 이제 엄청 많이 받으면서 이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은 아주 큰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또 문법 같은 것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영어 같은 거는 이제 어쨌든 사람이 만든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좀 예외 사항들이 존재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 쌤에게 충분히 물어봄으로써 완전히 이해하고 또 완전히 이해함에 따라서 완전히 외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학생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준 게 모르는 부분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이들한테 질문을 계속 받지만 질문을 하는 아이가 밉다. 라는 적은 정말 단연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공부하다가 언제든 시간 상관없다. 모르는 거 있으면 톡으로 물어라. 그러면 내가 시간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놓치는 경우는 없다. 분명히 단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서 막히는 부분을 혼자 붙들고 고민하는 거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게 되면 효율을 떨어뜨리니까 그것을 적절히 잘 조절하고 그리고 학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를 저도 바라고요. 지금 학생들이 이제 여름방학 때도 그렇지만 특히 겨울방학에 윈터 많이 가요. 그렇죠. 그래서 윈터 갔다 와서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학생들은 윈터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갔다 왔다면 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솔직히 윈터 스쿨을 들었을 때 계속 갇혀있고 약간 오히려 집중이 안 되는데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정신적으로 막 피폐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서 사실 겁이 나서 제가 물론 그런 환경을 좋아하지도 않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윈터를 다녔던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딱히 다닌 경험은 없는데 이게 저는 왜 안 다녔다 생각했냐면 뭐 앞선 친구는 좀 무서워서 안 다닌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윈터스쿨이라는 것 자체가 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다니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자기 주도 학습은 좀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좀 제 스스로도 좀 규칙적인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생각해서
좀 인터스쿨까지는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때때로 이제 방학 때 학원을 오면서 좀 인터스쿨 받는 애들을 봤는데 완전 체계적으로 잘 그 관리가 되고 충분히 좀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에는 이제 대입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자, 대입이라는 정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이제 고등학교를 갔을 텐데, 고등학교 입학 전에 대입, 그러니까 네. 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는지, 혹은 1학년 때 네. 대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는지. 아, 예. 네. 이제 일단은 솔직히 대입, 뭔가 이 키워드만 보고 보면은 굉장히 막 어려워 보입니다. 솔직히 저도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막 대입이 정확히 뭔지 몰랐기 때문에 솔직히 1학년 겨울방학 동안 대입에 대해 찾아보는 건 물론 중요하나 솔직하게 말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내신이 좋지 않으면은 좋은 대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이 내신을 높이기 위해서 전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3에서 고1로 넘어오는 겨울방학 동안 영어는 솔직한 말해서 고등학교 과정 통틀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영어를 고3 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원을 다니면서 정상어학원에서 내주는 뭐 단어 숙제, 뭐 독해 문제 풀어오기 했던 것들을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수준까지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고3 때까지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고, 또 수학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사실 약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과정을 거의 한 2바퀴 정도는 돌리고 또 추가적으로 특강도 들음으로써 이 많은 문제집을 풀어보고 최대한 이 유형과 가까워지려고 친숙해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생기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1학년 때까지는 약간 씨를 뿌린다 이런 마인드로 약간 최대한 많은 관심사를 두고 이 2학년 때 심화 탐구할 수 있도록 약간 1학년 때까지는 많은 과학 이슈들을 찾아보던가 아니면은 세트를 위해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제 계속해서 찾아보고 독서를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중3 때는 막 그렇게 고등학교 관련해서 잘 몰랐고 대학교도 그냥 대학교구나 이런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학원에서 내는 숙제만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학원에서도 충분히 좀 대비를 잘 해주셨고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선행을 시켜주니까 그 수업 듣고 숙제만 잘해도 대학 고등학교 가서 수업 듣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 오히려 미리 공부를 함으로써 뭔가 시험 기간에 따로 이제 수학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할 그런 상황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법 같은 거 이제 겨울 특강으로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거 들으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다른 문법을 그렇게 많이 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최대한 문법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한데 이제 학원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주니까 저는 그것만 듣고도 고등학교 와서 딱히 문법이나 그런 것들로는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1 때는 이제 저가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들 엄청 겁을 주셨어요. 너희 지금 아니면 생기부 못 채운다. 고2 가서 공부 때문에 생기부 거의 못 채운다 이래가지고 저 그때 그게 속아가지고 좀 겁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인생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생기부를 어떻게 채우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고1 때 생기부 그렇게 퀄리티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경험이 있었기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고1 때 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고2 때 좀 더 높은 수준의 생기부를 쌓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추가적으로 약간 덧붙이고 싶은 게 생겼는데, 저 또한 약간 1학년 때 약간 선생님들께서 막 활동 다 해라. 식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까고 보니 솔직하게 너무 많은 활동을 해버려서 이 생기부 자율, 진로, 뭐 동아리 이런 식으로 다 통틀어 봤을 때 오히려 이 1500바이트를 넘어가는 수준의 활동들이 있으니까 다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막 필요 없는 활동들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입 관련해서 두 학생 전부 내용을 대충만 들어서 알고 그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 선생님들 얘기 듣고 여기저기 막 진짜 옆으로만 확 걸려가는데 사실은 대입 종합전형 준비할 때는 벌리는 게 아니라 좁혀가지고 그죠.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선생님들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쵸. 확실하게 못 해주고, 그러니까 와서 직접 학생들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
학교 선생님이 나서서 이건 이렇게 절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녀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생기부 관리도 사실은 넓게 가는 게 아니라 좁혀서 1학년 때부터 뭐 굳이 뭐 학과가 딱 하나로 결정되지 않더라도 좁혀서 좀 특색 있게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는 좀 전에 승현 학생 얘기 듣고 확 공감을 했던 게 지금 2학년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1학년 때 학교에서는 이제 세탁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라. 그런데 이 아이가 생각했던 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부를 못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 당시에 이게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일단 성적부터 만들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옆에 친구들은 다 하는데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끝나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한테 말했던 게 정말 얻어 걸렸지만 100번 잘한 선택이다. 그쵸. 네, 지금 그 아이는 종과목이 다 1등급이에요. 와.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친구들이 그 활동한다고 할 때 이 아이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1학년 때는 막연하게 이거를 하면 좋겠다,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진로를 지금 특정을 한 거죠. 오. 그래서 이제 그 진로로만 파고 들어가면 된다. 그쵸.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생기부 실질 반영 비율이 고등학교 2학년이 가장 큰 네, 현실이기 네. 때문에 과목들 자체도 그렇고 그쵸. 선택 과목들에서부터 그래서 그 친구는 2학년 때 준비만 잘하면 네. 확실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쭐 게 출신 고등학교 특성상 수시 준비에서 정말 꼭 챙겨야 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전략으로 움직였는지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초월고는 약간 평범한 일반고지만 약간 특이하게도 이 농어촌 전형이 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농어촌 전형이 되지 않았지만 저 또한 학종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계속해서 물론 생기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신입니다. 내신이 중요한 건 맞지만 내신 전형이 약간 가기에는 약간 욕심을 더 부리고 싶다면은 생기부를 무조건 챙겨서 농어촌 전형이 된다면은 농어촌 전형으로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너무 막 내신에 몰두해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생기부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학교에서 과학부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뭐 자기 발표회나 아니면은 뭐 퀴즈 대회나 이런 식으로 뭐 활동들을 많이 하게 해주셨는데 그런 거 항상 참여를 해서 물론 막 역사나 뭐 국어 관련된 활동들 참여하지 않고 이 과학과 관련된 건 항상 참여함으로써 제 생기부에 좀 더 약간 알록달록해지도록 식으로 저의 진로와 맞게 발표를 진행했었고 그 활동들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서 이제 뭔가 면접 같은 데 가거나 항상 그 활동들에 대해서 여쭈을 것을 약간 예상을 하고 준비했던 경험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뭔가 필요한 활동이 있다 싶으면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들만큼은 꼭 챙겨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수능 최저 준비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경기권 대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좀 최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상위권 대학, 뭐 중경외시, 뭐 서성화 이런 라인들은 최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따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학교 특성상 최저를 딱히 강조를 안 했어요. 뭔가 최저 준비도 안 해주시고 그냥 심지어는 3학년 2학기 때도 막 수업 나가시는 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학년 1학기는 완전 저는 3학년 1학기는 완전 그냥 내신만 엄청 시키고 좀 최저는 좀 도외시했던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좀 그것 때문에 최저를 좀 등한시하고 내신 공부만 계속 끝까지 내신 공부만 하고 최저는 뭐 2학기 때도 상관없겠지 이랬는데 저는 이제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되자마자 바로 최저 공부로 뛰어들었습니다. 어차피 3학년 되면 내신 공부를 해봤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심지어 제가 그때 교육대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교육대가 4과목 전부 다 들어가는 최저가 4과목 전부 다 들어갔어가지고 저는 이제 4과목 다 준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최저에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좀 내신 공부보다는 최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최저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저 준비할 때 어차피 최저가 정시를 준비하는 과정이긴 한데 선생님이 여기 광주에서 거의 좀 오래됐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학교에서 정시 준비를 끝까지 안 해주는 게 그쵸. 네. 광주 지역 고등학교들이 2학기 때는 자율학습을 많이 시키고 네.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수능이나 최저 맞추는 거는 오로지
학생들 자신들의 몫이 돼버리니까.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승현 학생이 얘기한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고 공감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승현 학생이 얘기해준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수시 준비 과정에서 학교에서 안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어떤 거고 그거는 또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네. 저는 이것 또한 약간 승현 친구와 이제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면 똑같을 수도 있는데, 이게 수학이나 뭐 과학이나 약간 다른 과목도 똑같이 이게 내신 수업을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3학년 쭉 하다 보니까 이 모의고사는 결국에는 자기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 문제만 풀면은 절대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고, 물론 내신 수업, 저희 초월고 같은 경우는 내신도 모의고사식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만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를 풀기 위해서 약간 이거를 해결해야겠다,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수학 같은 경우는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고, 수능 최저 같은 경우도 끝까지 이제 잡아주기보다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주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자율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는 모의고사를 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걸 제가 따로 구입을 해서 푼다던가, 그래서 돈이 와장창 깨졌던 경험이 많았어요. 진짜 이게 후반부 가게 되면은 이 실전 모의고사나 뭐 엔제나 이런 걸 막 찾게 되실 건데 그게 돈이 진짜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서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저는 미리미리 모의고사 준비해놔라 라고 약간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생기부 말씀부터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세부 과목 세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챙기지 않아도 그 학교에서 그 담당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좀 창의적으로 하거나 의미 있는 활동이 되게끔 구성해서 딱히 준비를 안 해도 수행평가만 잘 봐도 수행평가 활동만 열심히 해서 좀 좋은 기록이 남을 수 있게 하는 쌤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몇몇 쌤들은 그런 거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진짜 완전 그냥 논술시험, 수행평가 논술시험, 막 필기시험 이런 것들로만 구성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하면 이제 해당 과목은 좀 좋은 내용이 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좀 그런 생기부에 좀 관심 없는 쌤들이 담당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따로 챙겼습니다. 좀 뜻이 많은 친구나 혹은 좀 비슷한 일로 좀 불만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그런 거 해서 직접 교무실 가서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세특 같은 것들은 준비를 했고요. 이제 최저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되면 뭐 자습실을 좀 운영해서 좀 수능 최저 준비하는 애들을 따로 모아주긴 합니다. 근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자습실 가서 떠들거든요. 막 침묵질하거나 좀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저는 자습실에서 그냥 귀마개 끄고 공부하거나 그리고 빨리 이제 학교 끝나면 빨리 학교로 나와서 혹은 도서관 가서 따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저도 엄청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저는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제 모를 건 수시를 준비하는데 힘들었던 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각자 얘기를 좀 부탁할게요. 일단 저는 이게 수시를 준비하면서 진로가 계속 오락가락 했거든요. 이게 약간 공과대학을 가고 싶은 건 맞는데 이 안에서 무슨 과를 가야 되나 계속해서 약간 고민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니 이제 약간 학원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공과대학별로 이제 한 과마다 장단점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그 장단점을 듣고 나니 저의 진로를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었고, 약간 수행평가나 이제 학기 말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뭐 발표할 기회를 주셨어요, 저희는. 그래서 발표를 할 때 저의 진로와 맞게 했어야 되는데 그 진로가 약간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고민이 굉장히 많아진 시기란 말이죠. 그랬는데 저는 이제 학원에서 그렇게 이제 선생님께 이제 그런 장단점을 설명을 듣고 나니 이제 진로가 확실하게 기계공학으로 바뀌어버려서 이제 그 덕분에 그 발표들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고, 또 이 수행평가를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수학 수행평가가 저희는 막 문제를 미리 약간 제시해 주시고 이거를 이제 뭐 너희 마음대로 뭐 해석을 풀어라 이런 식으로 약간 해주시는 수행평가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자기 혼자 준비하기에는 뭔가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약간 내가 이거를 먼저 풀어보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정확히 맞는 풀인가? 이게 감점될 요소는 없는가? 이러한 경우가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학원 선생님들께 먼저 저 이게 이렇게 풀어봤는데 혹시 막 수학적 오류는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여쭤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히 약간 안도감을 주셨고 이 불안감을 덜어내는데 약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동관학생이 얘기해서 생각나는데 그 수행평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과연 누구를 위한 수행평가일까 뭐 문제를 저희가 거의 풀어주고 해설을 만들어주고 이런 수행평가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과연 수행평가가 맞을까, 아이들한테 프리 방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수행평가가 좋지 않을까. 너무 암기. 네. 외우게 해가지고 보는 수행평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조금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가 이제 연세대는 이제 교과로 갔고 이제 교육대를 이제 그걸로 갔는데 종합으로 갔는데 저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는 초등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계속 이제 초등교사 관련해서 생기부를 쌓았는데 그때 서희초 사건이랑 뭐 여러 가지 교권 침해 때문에 교사를 진로로 가진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 저희 반에 교사 꿈인 애가 저 포함해서 2명이었거든요. 전교생 중에. 그래서 이게 생기부를 채워야 되는데 같이 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교사 꿈인 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저 혼자 하면서 이제 혼자 하면 좀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고 좀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좀 창의적인 주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생기부 채우면서 좀 혼자 프로젝트를 했어야 됐던 경험들이 좀 많이 어려웠는데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제 어느 날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좀 조언을 받았어요. 이제 담임쌤이 이제 초등교사라고 너무 초등교육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예를 들어서 뭐 사회 문제라든가 초등교사도 사회 문제랑 충분히 엮을 수 있다. 혹은 아동복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주제를 넓혀서 좀 다양한 친구들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조언들을 들어서 그때 이후로는 좀 주제를 초등교사라는 직접적인 주제보다는 좀 다양한 주제들을 좀 포괄하면서 이제 다른 분야의 친구들이라도 같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좀 주제를 선정해서 좀 혼자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최대한 극복하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데 대입과정 준비하면서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면담하고 하지만 대입 준비하면서 학원에 받은 가장 큰 도움이 무엇이었는지 네, 궁금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진로를 확정짓는 데 있어서 약간 진짜로 저의 앞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뭔가 약간 팁 같은 걸 전수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수받은 팁이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내신 시험 기간마다 거의 한 달 전부터 선생님들이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일요일마다 나오셔서 이제 막 시험 대비를 해주신다고 기출 문제들을 뽑아주셔서 같이 풀이해 주시고 진짜 시험 분위기처럼 풀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 주신 게 이 생기부에서 제일 중요한 약간 내신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저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또한 약간 이거는 좀 번외인데 저도 수영학생처럼 슬럼프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뭐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 학창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약간 솔직하게 말하면 연애사도 있고 뭐 친구사도 있고 좀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슬럼프가 같이 겹치게 되면서 막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정신적으로 힘들 때 약간 담임 선생님께도 그러니까 학교 담임 선생님께도 약간 도움을 받았고 학원 담임 선생님께도 약간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는데 특히 저희 학원 선생님께서 막 해주시는 야 이거 다 인생에 지나간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막 해주셨던 이러한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진짜 큰 힘이 돼서 정서적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우선은 방학 중에는 이제 좀 수능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좀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게 저는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학 중에도 계속 좀 의미 없는 수업들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이라도 좀 최대한 모의고사 대비를 함으로써 좀 수능에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도록 좀 수업을 해주셨던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이랑 모의고사랑 완전히 다른 과목이라도 봐도 상관없을 만큼 좀 그런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 중에는 계속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든가 혹은 계속 좀 독해력을 쌓을 수 있게끔 하는 수업들을 계속 기획해 주셔서 좀 그런 것들에서 좀 수능 공부를 하면서 많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좀 선배 초청 그런 프로그램들이 큰 도움이 됐는데요. 제가 처음 선배 초청 프로그램을 좀
경험했던 게 중3 때거든요. 그때 이제 초월고에서 이제 서울대간 형이 왔었는데, 이제 그 형의 강의를 듣고, 강의라 해야 될까? 좀 설명을 듣고, 좀 많은 좀 동기를 얻었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좀 좋은 대학에 가서 이런 데 와서 좀 후배들에게 좋은 경험도 말해주고, 좀 덕담도 쌓고, 뭐 이런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좀 공부하면서 큰 동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걸 또 1년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1년마다 좀 좋은 대학에 간 선배님들을 많이 보면서 좀 존경스러움을 느끼고 이런 것들로부터 좀 나도 저런 위치에 서고 싶다. 저런 식으로 좀 애들 앞에서 좀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좀 대학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공부를 해서 좀 공부하는데 좀 동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승현 학생 말대로 우리가 1년마다 진행하니까 내년에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랑 같이 진행할 후배가 꼭 나오길 승현 학생의 말을 듣고 동기부여되어서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드는 후배가 꼭 나오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물을 건 학습 그리고 대입 이 둘 다를 통틀어서 고등학교 3년간 가장 힘들었던 점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 이때는 언제였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요거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솔직하게 이제 2학년 때가 학업적으로 또 이제 약간 생기부 채우는 데 있어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맞고 3학년 때는 이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2학년 때는 교과목이 많아집니다. 특히 저는 이제 과학 탐구를 이제 3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각각의 생기부를 어떻게 채우고 각각의 내신을 어떻게 챙기고 또 심지어 수학 1, 수학 2도 또 각각의 내신 어떻게 챙기고 이 생기부를 어떻게 챙기고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교과목과 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학업적으로는 정말 힘들었던 건 맞다. 이런 식으로 고2 때 힘들었고요. 고3 때는 뭐니 해도 이 수능 최저. 이 수능 최저에 대한 압박감이 진짜 장난 아니게 몰려오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일매일 약간 정신이 약간 혼미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극복했냐 하면은 이제 2학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솔직히 말하면 살짝 부끄럽긴 한데 물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 공부를 약간 게임과 접목시켜서 약간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 물리 수학이 이제 약간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하나를 풀면 하나가 보이고 하나를 풀면 하나가 보이게 되는데 이 하나하나를 약간 퍼즐 맞추기처럼 약간 게임을 하듯이 퀘스트를 깨나간다 이런 식으로 약간 접목시켜서 하니까 저도 모르게 막 한두 시간이 지나가 있고 막 스카이 앉아서 막 이걸 했는데 뭐 5시간이 지나가 있네? 이런 식으로 막 쾌감을 느끼다 보니까 약간 이 학업적인 스트레스는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고3 때는 학원 이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정말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고3 때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2 때는 물론 고2 때도 공부할 때는 힘들었는데 그 시험 기간이랑 비시험 기간이 구분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 때 받은 스트레스들 좀 시험 기간 아닐 때 뭐 친구들이랑 놀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고3 때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좀 수능 공부를 대부분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근데 수능 공부라는 것은 시험 기간이 없습니다. 1년 내내가 시험 기간이고 뭐 쉬는 시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거의 못 쉬고 공부하다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왜냐면 저 2학년 때는 그나마 좀 공부하는 애들끼리 모아서 좀 스터디 그룹 같은 걸 만들어서 좀 같이 공부하고 이랬는데 그마저도 고3 되니까 이제 내신 끝나니까 걔네들은 최저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저 버리고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남았죠. 그래서 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서 좀 많이 힘들었고 또 그런 기분 있잖아요. 좀 저만 공부하는 저 빼고 남들 놀러 갈 때 그 좀 서러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거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최저를 못 맞추면 제가 6개는 대학에 다 최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저 못 맞추면 내 3년간의 노력이 끝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오기로 공부했던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냥 제가 제 친구 중에 좀 수시가 망한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꼬드겼죠. 정시해도 되겠다. 그래서 강제로 정시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맨날 둘이 붙어 다니면서 정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좀 옆에 같이 친구가 공부하면 좀 힘이 많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해서 좀 어느 정도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는 다 지났는데 결과가 좋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근데 사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그동안 되게 힘들고 고생한 게 한순간 딱 지나가 진짜 추억이 돼버리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게 고통으로 남아요. 네, 그죠. 고통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결과 좋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 시기를 버티고 버텨서 나온 거니까 네, 뿌듯해도 됩니다. 그 학생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본인들이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본인들 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는 대학을 가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뭐 고연전 이런 거 즐길 거 다 즐기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석사를 따든 해서 이제 연구원이 돼서 이제 약간 국가에서 운영한 이제 연구원이 되든 혹은 이제 진짜 좋은 연구팀에 들어가서 약간 대한민국 공학 사회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는 게 꿈입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경영학과가 이제 다양한 분야와 많이 접목되어 있는 학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공부밖에 좀 많이 경험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는 경영학과 특성상 다양한 학문도 좀 접해보고 뭐 공부뿐만 아니라도 좀 사교 활동이라든가 스포츠 뭐 이런 것들 활동을 열심히 해서 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좀 경험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공부를 하면 좀 식견 자체가 좀 좁아져요. 좀 바라보는 방향도 좀 좁아지고 이러는데 다양한 경험을 하면 좀 제 정체성 확장에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최대한 많은 활동들을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이 없긴 한데 요즘 문과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공시 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 학생들 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사실 대학 합격이라는 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그림을 그려가는 시작이죠. 네, 말 그죠. 그대로 시작이니까 학생들이 각자 그리고 있는 그림을 멋지게 완성하길 그러기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